탈무드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끝없는 대화이자 지혜가 흐르는 살아있는 강물이다. 비가 얇은 유리처럼 하늘에 붙어있던 날이었다. 시장 골목은 물기와 사람 냄새가 뒤섞여 발끝에 닿는 돌바닥까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사람들은 비를 핑계로 더 빨리 걷고 더 빨리 흥정하고 더 빨리 짜증을 냈다. 그럴수록 장터는 이상하게 더 시끌벅적했다. 세상은 원래 슬플수록 더 큰 소리를 내는 법이니까. 그 골목 끝 가장 값싼 빵을 파는 빵집 앞에서 한 여인이 잠시 멈춰섰다. 이름은 마라였다. 옷은 오래된 회색 천이었고 그 천마저 비에 젖어 더 어두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만큼은 어두워지지 않았다. 어딘가 단단한 빛이 있었다. 빵집 주인인 야곱이 마라를 보자마자 입술을 비틀었다. 또 왔소, 마라? 오늘은 외상 말고 현금이요. 내 장부도 사람이다 보니 고개를 숙일 줄만 알지 일어날 줄을 몰라. 마라는 젖은 손바닥을 품에서 꺼내 동전 2개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동전이 작아서가 아니라 그 동전을 모으느라 걸린 시간이 길어서 조심스러웠다. 외상은 아니에요. 오늘은 이 정도만요. 야곱은 동전을 탁탁 튕겨보더니 빵 한 덩이를 건네주었다. 그 빵은 큰 덩이들 사이에서 가장 작은 덩이였다. 아마 야곱이 일부러 골라낸 듯했다. 마라는 빵을 받았다. 그런데 그대로 돌아서지 않았다. 빵집 안쪽 갓 구운 빵이 쌓인 나무판을 바라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야곱씨, 혹시 조금만 더 잘라주실 수 있나요? 야곱은 눈을 치켜떴다. 뭐요? 그 동전으로 더 달라고? 계산도 모르오? 당신 아이들 배고픈 거야 안쓰럽지. 그래도 장사는 장사야. 마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 것이 아니라 옆집 할머니께 드리려고요. 야곱은 잠깐 말을 잃었다. 그리고는 비웃듯 웃었다. 세상에, 자기 배도 못 채우면서 남을 챙겨? 그 할머니가 당신에게 뭘 해줬다고? 마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빵을 살짝 들어 손가락으로 눌러보았다. 말라 보이지만 속은 따뜻했다. 막 구운 온기가 아직 남아있었다. 그 온기가 마라의 얼굴을 잠깐 밝게 했다. 그냥 오늘은 그 할머니가 더 배고파 보였어요. 그때 빵집 문이 삐걱 열리며 바람이 들어왔다. 비냄새가 더 진해졌다. 그리고 문턱 위로 누군가가 들어섰다. 수염이 단정하고 눈빛이 깊은 남자 랍비 엘리야였다. 장터 사람들은 그를 보면 괜히 자세를 고쳐 앉곤 했다. 그의 말은 주머니 속 동전보다 더 무겁고 더 멀리 굴러갔기 때문이다. 엘리야는 젖은 겉옷을 털며 야곱을 바라봤다. 야곱, 오늘도 사람들에게 값을 가르치느라 바쁘구나. 야곱은 얼른 억지 웃음을 지었다. 랍비님 오셨습니까? 이건 그냥 장사입니다. 장사는 칼 같아야죠. 랍비는 마라를 보았다. 마라는 자기도 모르게 빵을 더 꼭 쥐었다. 칼이 아니라 심장 같은 물건을 들킨 기분이었다. 랍비가 물었다. 마라, 네가 가진 빵이 하나인데 둘로 나누려는가? 마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랍비님. 내 아이들은? 아이들은 오늘은 제가 국물이라도 더 끓일게요. 야곱이 콧방귀를 뀌었다. 랍비님, 저 여인 착한 척하는 겁니다. 다들 보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요? 마음으로 빵이 나오면 세상은 진작 배불렀겠죠. 마라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람들이 하나둘 빵집 앞에 모여들었다. 장터의 소문은 비보다 빠르다. 가난한 여인이 빵을 남에게 준대. 그 말이 사람들을 여기로 불러 모았다. 마라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 앞에서 주면 정말 착한 척이 되어버리는 걸까? 그 질문이 빵보다 무거웠다. 랍비는 야곱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야곱, 너는 빵값을 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가격표가 없어서 더 어려운 법이야. 야곱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랍비님이 저 여인 대신 빵값을 더 내주실 겁니까? 마음의 값이 크다면서. 그 말은 도발이었다. 사람들이 킥킥 웃었다. 랍비는 웃지 않았다. 대신 마라에게 물었다. 마라, 네가 이 빵을 왜 주려는지 너 스스로에게 말해보아라. 사람들 말고 너에게.
마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사실 옆집 사라 할머니를 좋아하면서도 싫어했다. 사라 할머니는 늘 고개를 젖히고 말했다. 마라, 인생은 원래 쓴 거야. 그래서 단 것에 속으면 안 돼. 그리고는 마라가 빵을 가져다 주면 꼭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도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난 벌써 하늘나라 빵집 앞에 줄 섰을 거야. 마라는 그 농담이 싫지 않았지만 어딘가 찌릿했다. 할머니는 늘 마라를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마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재주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마라는 우물가에서 사라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저 마라, 착하긴 한데 너무 착해서 문제야. 착한 사람은 결국 손해만 봐.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내가 정말 손해만 보는 걸까? 나는 왜 자꾸 남을 도울까? 그래서 마라는 오늘 이상하게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빵을 주려는지도 몰랐다. 마라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냥 제가 빵을 먹을 때 혼자 먹으면 목이 막혀요. 누군가와 나누면 그 빵이 더 잘 넘어가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뭔 소리야 하고 중얼거렸다. 라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럼 나누어라. 하지만 오늘은 내 마음도 함께 나누어라. 내 마음 속에 숨은 것도. 마라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 순간 뒤에서 거칠게 끼어드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이 과연 진짜인지 누가 알아?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빗속에서 우산도 없이 서 있는 남자, 랩이었다. 장터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하며 소문을 퍼뜨리는데 선수인 남자였다. 그는 말을 던져놓고 반응을 즐겼다. 레비는 마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 여인, 어제는 내게 외상으로 밀가루 좀 달라고 했어. 그런데 오늘은 빵을 남에게 준다고? 말이 돼? 마라의 얼굴이 하얘졌다. 레비 그건. 레비는 더 크게 말했다. 그리고 그 사라 할머니, 그 할머니도 만만치 않아. 마라한테 빵 받으면서 뒤에서는 쟤는 착한 척이라고 했다던데?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마라의 귀가 뜨거워졌다. 내가 정말 착한 척인가? 사라 할머니는 나를 그렇게 생각했나? 야곱은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보셨죠, 라삐님? 마음의 값이 크다더니 마음이란 게 이렇게 구겨지기 쉬운 겁니다. 라삐는 레비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날카롭지 않았고 오히려 이상하게도 정확했다. 마치 레비가 숨겨둔 주머니 속 동전까지 세어보는 듯했다. 레비 라삐가 말했다. 너는 오늘 참 많은 말을 했구나. 레비는 으쓱했다.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라삐가 물었다. 그 진실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레비는 잠깐 막혔다. 사람들은 그 막힘을 눈치채고 더 기대하는 얼굴이 됐다. 장터는 언제나 재판장보다 더 잔인하다. 죄는 판결 전에 이미 결정된다. 마라는 그 순간 자신이 빵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빵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들고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마음을 만져보고 찢어보고 값을 매기려 했다. 마라는 조용히 말했다. 그만해요. 그냥 안 줄래요.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놀라웠다. 손이 빵을 더 꽉 쥐었다. 그러자 마치 마음이 구겨지는 것처럼 빵이 살짝 찌그러졌다. 라삐가 마라에게 다가왔다. 마라, 지금 네 마음 안에서는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니? 마라는 입술을 떨었다. 제가 바보 같아요. 나눠줘도 욕먹고 안 나눠줘도 욕먹고 그럼 뭐가 맞는 거죠? 라삐는 빵을 바라봤다. 빵은 찌그러져도 먹을 수 있지. 하지만 마음이 찌그러지면 사람은 스스로를 먹어치우지. 그 말에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비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때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앞으로 나왔다. 작고 마른 몸 하지만 고개는 꼿꼿했다. 사라 할머니였다. 뭐야, 내 얘기하냐? 할머니는 입에 웃음을 걸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녀는 마라를 바라보더니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뜻밖의 말부터 꺼냈다. 마라야, 네가 빵을 나한테 준다고? 됐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마라가 당황해했다. 할머니 왜요?
사라 할머니는 손을 휘휘 저었다. 나도 양심이 있지. 너도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너 나한테 빵 주는 이유 나도 안다. 마라의 얼굴이 굳었다. 뭘 안다는 거예요? 사라 할머니는 장터 사람들을 한번 쓱 둘러봤다. 그리고 말투를 바꾸지 않고, 그러나 그 안에 뾰족한 진심을 담아 말했다. 너는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네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나한테 준다. 마라는 숨이 턱 막혔다. 그 말은 너무 정확해서 아팠다. 레비가 꺼봐 하고 외치려다 라삐의 시선에 입을 다물었다. 사라 할머니는 계속했다. 그리고 나도 너한테 빵 받는 이유가 불쌍해서가 아니야. 나도 내가 아직 세상에 손 내밀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받는 거야.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뭔 소리야 하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라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라는 눈이 커졌다. 라삐가 말했다. 사라, 너는 날카롭지만 정직하구나. 사라 할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라삐님, 정직은 공짜라서요. 나 같은 가난뱅이는 공짜가 아니면 못 씁니다. 사람들이 피식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잠깐 비가 가벼워졌다. 마라는 떨리는 손으로 빵을 내밀었다. 그래도 드릴게요. 사라 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나 안 먹는다니까? 오늘은 네가 먹어.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너 내 집에 와서 나랑 같이 먹어. 마라는 멍해졌다. 같이요? 사라 할머니는 씩 웃었다. 왜 내가 이빨 없는 것 같냐? 같이 먹을 이빨은 남아있어.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야곱도 웃다가 자기 웃음이 뭔가 찝찝한지 입을 다물었다. 라삐는 조용히 말했다. 좋다. 함께 먹는 빵은 어느 쪽에게도 시혜가 아니다. 함께 먹는 빵은 공동의 식탁이지. 그 말은 마라의 가슴을 조금 풀어주었다.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다. 마라와 사라 할머니는 빵을 들고 골목 안쪽 할머니의 작은 집으로 향했다. 집은 낮았고 문은 삐걱거렸고 실내는 추웠다. 하지만 벽 한쪽에 작은 선반이 있었는데 거기엔 빵이 아니라 책이 쌓여 있었다. 마라가 놀라서 물었다. 할머니, 책이 이렇게 많아요? 사라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많아 보이는 건 다 작은 집 탓이야. 마라는 책 제목을 훑다가 낯익은 글자를 보았다. 탈무드이다. 할머니, 탈무드를 읽으세요? 사라 할머니는 코를 훌쩍였다. 읽긴 읽지. 대신 이해는 못해. 이해하면 머리 아프니까. 난 머리 아프면 먹을 약도 없거든. 마라는 피식 웃었다. 그리고 빵을 반으로 나누려 했다. 그때 할머니가 말했다. 반으로 자르지 마. 왜요? 자르면 부스러기 떨어져. 부스러기 치우는 것도 노동이야. 노동은 칼로리다. 마라는 어이가 없어 웃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라 할머니는 빵을 가운데에 놓고 손으로 뜯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빵이 찢어지는 소리가 작게 났다. 이렇게 뜯어. 삶도 뜯어먹는 거지. 자르는 게 아니야. 마라는 그 말이 웃기면서도 이상하게 슬펐다. 두 사람은 빵을 뜯어먹었다. 처음엔 서로 조용했다. 빵은 따뜻했지만 말은 아직 차가웠다. 그러다 사라 할머니가 말했다. 마라야, 아까 내가 너한테 심하게 말한 거 화났냐? 마라는 솔직하게 말했다. 네, 화났어요. 사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화내야지. 안 화내면 너는 네 마음도 남한테 외상 주는 거야. 마라는 빵 조각을 씹다가 멈췄다. 할머니는 왜 저를 그렇게 말했어요? 장터에서 제 얘기. 사라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봤다. 비가 아직도 내리고 있었다. 나는 네가 착한 척하는 게 싫어서가 아니야. 네가 착한데 그 착함 때문에 네가 부서질까봐 싫은 거야. 마라의 눈이 흔들렸다. 전 부서질 만큼 약하지 않아요. 사라 할머니는 씩 웃었다. 그게 약한 사람의 대표 멘트지. 마라가 할머니 하고 소리치자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다. 농담이야, 농담. 하지만 진심이 조금 섞인 농담.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똑똑. 이 집에 누가 올 리가 없었다.
사라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다. 누구냐? 돈 받으러 왔으면 나 없어. 문이 열리자 랍비 엘리야가 들어왔다. 그는 젖은 옷을 정리하며 말했다. 돈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마음을 확인하러 왔다. 사라 할머니가 혀를 찼다. 랍비님, 마음은 이 집에 없다니까요. 다 빵이랑 같이 먹어버렸지. 랍비는 웃었다. 그리고 마라를 바라보았다. 마라, 너는 아직도 네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가? 마라는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할머니가 아까 했던 말과 똑같았다. 랍비님 어떻게 하셨어요? 랍비는 조용히 앉으며 말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 적을수록 내가 옳다는 확신에 기대어 산다. 그 확신이 없으면 비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지지. 사라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와, 그거 듣기만 해도 추워. 랍비가 웃으며 이어 말했다. 하지만 마라, 옳음을 증명하려고 주면 너는 언젠가 주는 것을 멈출 거야. 왜냐하면 세상은 네가 옳다고 쉽게 인정해주지 않거든. 마라는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랍비는 빵 부스러기가 남은 접시를 바라봤다. 너는 오늘 빵을 주려다 멈췄고 함께 먹었다. 그건 중요한 차이야. 마라는 고개를 갸웃했다. 차이요? 랍비는 말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서열이 생기기 쉽다. 하지만 함께 먹는 사람들은 서로를 사람으로 본다. 그게 마음의 값이다. 사라 할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마음의 값, 마음의 값. 그 값으로 시장에서 밀가루 살 수 있어요? 랍비가 부드럽게 말했다. 사라, 너는 돈의 값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의 값을 더 잘 안다. 할머니는 어깨를 움찔했다. 칭찬은 사양합니다. 살이 찌면 옷이 더 필요해져요. 마라가 웃었다. 웃음이 나오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때 또 문이 두드려졌다. 이번엔 더 거칠었다. 쾅쾅. 사라 할머니가 눈을 번쩍 뜨며 말했다. 이번엔 진짜 돈 받으러 온 놈이다. 문이 열리자 레비가 서 있었다. 그는 비를 맞고도 생기가 넘쳤다. 남의 이야기가 곧 그의 양식이었으니까. 레비가 말했다. 마라, 큰일 났어. 너 내 집에 누가 갔어? 마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누가요? 레비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야곱이. 빵집 주인이 너네 집으로 갔어. 외상장부 들고 너희 아이들한테 겁주면서. 마라가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요? 랍비의 얼굴도 굳었다. 사라 할머니는 욕을 한마디 내뱉고 지팡이를 잡았다. 이런 날강도 같은 빵 냄새. 마라는 달렸다. 비를 헤치고 골목을 뛰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문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너희 어머니는 어딨지? 빚이 쌓였어. 오늘 당장 갚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마라의 숨이 멎었다. 문을 벌컥 열자 야곱이 장부를 흔들고 있었다. 마라의 두 아이 요셉과 미리암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마라가 소리쳤다. 야곱씨, 아이들한테 왜 이래요? 야곱이 냉소했다. 왜냐고? 당신은 남에게 빵을 준다면서 정작 내 돈은 안 갚잖아. 마라가 이를 악물었다. 오늘은 외상이 아니었어요. 그럼 더 나쁘지. 돈이 있는데도 안 갚아? 남에게 보여주려고 빵을 산 거야? 마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말이 너무 그럴듯해서 더 아팠다.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비열한 해석을 가장 쉽게 믿는다. 그때 랍비가 문 안으로 들어왔다. 뒤엔 사라 할머니도 지팡이를 들고 들어왔다. 랍비가 야곱을 향해 말했다. 야곱, 네가 지금 하는 것은 돈을 받는 일이 아니다. 두려움을 파는 일이야. 야곱이 비웃었다. 랍비님, 두려움이든 모든 돈으로 안 갚으면 장사는 망합니다. 사라 할머니가 지팡이를 바닥에 탁 내리쳤다. 야곱, 너 빵 굽다 머리도 구워졌냐? 애들 울리는 장사가 어디 있어? 야곱이 사라 할머니를 흘끗 보며 말했다. 할머니는 상관 마세요. 이 집 빚은 이 집 빚입니다. 사라 할머니는 눈을 번쩍 뜨더니 갑자기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리고 그 주머니를 바닥에 툭 던졌다. 짤랑, 동전 소리.
마라가 놀라서 말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사라 할머니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 비상금. 야곱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가 돈이 있었어요? 사라 할머니가 씩 웃었다. 있지. 나도 사람이야. 다만 티내면 누가 와서 빌려가. 야곱이 주머니를 집어들려 하자 할머니가 지팡이로 그의 손등을 탁 쳤다. 손대지 마. 내가 직접 쓸 거야. 내 손은 빵 만지던 손이라 기름져. 야곱이 씩씩거리며 물었다. 왜 이 돈을 말아 빚 갚는 데 씁니까? 할머니도 가난하잖아요. 사라 할머니가 말했다. 맞아. 그래서 더 잘 알아. 가난한 사람한테 필요한 건 돈도 맞지만 사람답게 숨 쉬는 시간이 더 필요해. 이 애들이 오늘 울면 그 울음이 평생 남아. 마라가 눈물이 났다. 할머니, 저를 왜? 사라 할머니가 말 끊었다. 나도 나한테 빚이 있어. 예전에 누가 나한테 밥 한 끼 줬거든. 그 사람은 벌써 죽었지. 근데 그 밥값이 아직도 내 목에 걸려 있어. 그래서 갚는 거야. 너한테가 아니라 내 목에 걸린걸. 랍비가 조용히 말했다. 사라, 네가 오늘 하는 것은 자선이 아니다. 이것은 기억의 갚음이다. 야곱이 주머니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 이상한 분노가 올라왔다. 그럼 뭐가 됩니까? 할머니가 돈 내면 마라는 착한 사람 되고 나는 악한 사람 됩니까? 나도 내 식구 먹여 살려야 해요. 랍비가 야곱을 바라보았다. 야곱, 아무도 너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너는 돈의 질서를 지키려다 사람의 질서를 깨뜨렸다. 야곱이 이를 갈았다. 사람의 질서? 그게 뭔데요? 랍비는 짧게 대답했다. 아이를 울리지 않는 것. 그 말에 야곱의 얼굴이 잠깐 흔들렸다. 그가 뭔가 말하려 했을 때 마라의 아이 미리암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아저씨, 엄마가 빵을 할머니한테 준 거 나쁜 거예요? 야곱이 멈췄다. 아이의 질문은 칼이 아니라 거울이었다. 야곱은 아이를 보았다. 그리고 마라를 보았다. 그리고 사라 할머니의 주머니를 보았다. 그때 야곱의 눈이 이상하게 붉어졌다. 그는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마라가 놀랐다. 야곱씨? 야곱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어. 빵을 하나 사서 반은 우리 먹고 반은 옆집 아픈 아저씨 줬지. 그때 나는 화가 났어. 왜 남을 줘? 우리가 먼저야. 라고 소리쳤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근데 그날 밤 어머니가 울었어. 울면서도 그래도 줘야 한다고 했어.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 가난한데도 계속 주는 게 나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사라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못 주는 사람이 됐구나. 야곱이 씁쓸하게 웃었다. 네, 못 줘요. 아니, 안 줘요. 주면 내가 다시 그 가난한 아이가 될까봐. 랍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너는 돈으로 네 어린 시절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돈은 과거를 막아주지 않는다. 돈은 그저 현재를 살게 할 뿐이다. 마라는 조용히 말했다. 야곱씨, 전 당신을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너무했어요. 야곱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는 장부를 내려놓고 마라의 아이들에게 시선을 맞추었다. 너희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야. 오히려 너희 엄마가 오늘 한 건 너희를 위해서일 수도 있어. 요셉이 코를 훌쩍이며 물었다. 왜요? 야곱이 대답했다. 사람은 빵만 먹고 크는 게 아니거든. 사람답게 사는 법도 먹고 커. 그 말은 야곱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더 울림이 있었다. 사라 할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어휴, 빵집 주인이 갑자기 철학자가 됐네. 빵이나 더 구워. 야곱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내일, 아니 오늘부터요. 그날 저녁 비가 그치고 하늘이 드물게 맑아졌다. 마라는 사라 할머니를 집으로 모셨다. 아이들은 할머니 앞에서 빵을 뜯어먹으며 깔깔 웃었다. 랍비는 문턱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야곱도 조용히 빵 한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쑥스럽게 바구니를 내려놓고 말했다. 이건 값싼 빵입니다. 사라 할머니가 말했다.
값싼 거면 더 많이 줘. 야곱이 당황했다. 네? 사라 할머니가 씩 웃었다. 농담이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진짜 많이 줘도 돼. 오늘은 배부르게 웃어야 하거든. 야곱이 빵을 더 꺼내 놓았다. 그리고 마라에게 조용히 말했다. 마라, 내가 내일 네 외상장부를 다시 쓰겠소. 이젠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소리치지 않겠소. 마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라삐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너희는 빵을 나누었지만 사실 더 큰 것을 나누었다. 마라가 물었다. 뭔데요, 라삐님? 라삐는 미소 지었다. 서로의 마음을. 그리고 잠시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빵값이 아니라 마음의 값이 가장 크다. 사라 할머니가 손을 휘저었다. 아유, 또 시작이네. 라삐님, 그 말은 좋아. 근데 나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다. 라삐가 고개를 갸웃했다. 무엇이냐, 사라? 사라 할머니는 빵을 한 조각 들고 말했다. 마음의 값이 가장 크긴 한데 마음만으로는 배가 안 차. 그러니까 마음 있는 사람은 빵도 같이 줘. 그리고 빵 있는 사람은 마음도 같이 줘. 야곱이 웃었다. 할머니, 그건 장사에도 도움이 되는 말이네요. 사라 할머니가 눈을 흘겼다. 장사 도움되려고 한 말 아니야. 사람 도움되려고 한 말이지. 근데 장사도 사람 하는 거잖아. 그 말에 모두가 웃었다. 웃음이 방안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마라는 그제야 알았다. 자신이 빵을 나눠주려 했던 이유는 단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맞고, 나누고 싶었던 것도 맞고, 외로웠던 것도 맞고, 사랑하고 싶었던 것도 맞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마음이 누구를 눌러서 생긴 마음이 아니라 함께 앉아 먹는 마음이 될 때였다. 그날 밤 마라는 아이들을 재우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가진 건 값싼 빵 한 덩이였지만 내가 내민 건 사실 빵이 아니라 너와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그 마음은 값을 매길 수 없어서 오히려 가장 큰 선물이 되었다. 비가 그친 창밖에서 달빛이 젖은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은 빵처럼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처럼 오래 남았다.